안녕하세요. 신일서브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메타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다들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면서 먼 미래에는 저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런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표적으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게 메타죠. 메타라는 것이 이제 사명이 페이스북에서 변경이 됐는데 사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큰 엄청난 모험이죠. 정말 과감하게 바꾼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완전히 기업이 바뀌는 모습이 안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이 매칭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메타로 바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처음에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 2명의 책임자가 있었죠. 마이크 저커버거는 다들 아실 거고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는 셰릴 샌드버거, 지금 52세인데 14년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죠. 네, 페이스북에 역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2008년 이 직업을 맡았을 때 5년만 이 역할을 맡길 바랬다. 이 14년이 지난 지금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써야 할 때 14년 동안 메타에서 함께 일한 수천 명의 훌륭하고 헌신적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재단과 자선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치 트위터 스타일로 달았어요. 한 시대가 끝났다. 약간 이것만 말하면은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는 샌드버그는 우리의 광고 사업을 설계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가르쳐줬다. 왜 이러냐면 이제 저커버그의 어떤 그 굉장히 빛나는 두뇌가 발휘된 건 사실인데 돈을 버는 거랑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페이스북이 서로 친밀도만 강화시킬 수 있었지 페이스북에 좋은 건 없었잖아요. 처음에 우리한테는 좋았는데 페이스북한테는 돈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마당을 제공하고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인연을 만들게 하고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러면 그 마당을 제공하고 얘는 무슨 땅에서 돈 파서 장사하나요? 그래서 저커버거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그 돈을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샌드버그예요. 2008년에 페이스북에 입사했고 온라인 광고 사업 모델을 도입한 거죠. 이거를 이제 다 벤치마킹해서 그쵸? 각 SNS들이 전부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해서 수입 모델을 도입한 거죠. 2007년도에 1억 5천만 달러의 회사 매출이었는데 4년 만에 37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업적을 남기고 지금 딱 그 자기가 키워놓은 페이스북의 장문의 글을 딱 멋있게 그것도 시적 표현을 쓰면서 멋있게 딱 물러나야 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처럼 딱 떠났다. 여기까지는 멋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의 법무팀이 샌드버그가 수년간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린인이라는 재단을 세웠는데 여기에 재단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샌드버거가 또 책을 냅니다. 성공한 사람은 책을 항상 내죠. 옵션 B를 냈는데 GP라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 페이스북 직원들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책을 내는 건데 회사 직원을 사용했다. 회사 직원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했다. 그런 것들의 의혹이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또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은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에 결함이 있었고 경고 불이행을 했고 그래서 사기고 방관 이런 혐의가 있다. 정신적 고통을 줬고 삶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서 의료비를 지출하게 했으므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타이밍도 어차피 사명 변경하는 타이밍이고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요런 거를 약간 그렇죠. 앞에 나서 있으면 아무래도 두들겨 맞겠죠. 그런 거랑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조사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뭐 그 조사 결과를 떠나서 14년 동안 수익 모델을 창출해서 성과를 거둔 거는 팩트예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다음에 나온 지금 자료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겠죠. 어쨌든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고 메타버스 사회의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그 선언할 수 있는 그 자본 그건 다 어디서 나왔냐. 14년 동안 그 온라인 그 광고를 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해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사명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번 걸로. 마크 저커버그가 향후 10년 내에 메타버스가 10억 명 이용자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거래, 그리고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사회의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 그 회사가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애플과 구글, 그렇죠? 애플과 구글이 점령한 인터넷 사회에서 우리는 전부 다 그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이 구도를 깨려고 지금 저커버그가 시도를 하는 거야. 이 구도를 깨려고. 왜냐면 애플의 아이폰을 두고 사람들은 거기서 페이스북을 접속한단 말이죠. 구글에 접속을 해서 유튜브를 접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라는 강력한 SNS를 갖고 있어도 그 SNS는 결국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인앱 결제라고 그 앱 다운받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다 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플랫폼 자체를 옮겨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미래에는 아이폰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접속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만든 기기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을, 그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오큘러스에서 나온 VR, PC 게이밍 액세서리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헤드셋을 개발한 회사고요. 페이스북이 인수하기 전에 오큘러스 리프트를 이 독립 기업으로서 개발을 했고, 이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헤드셋이 VR 게이밍 이 계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기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인수하기 전에 나온 거 그 다음 모델들부터는 페이스북하고 통합을 시켰죠. 왜냐면 당연히 페이스북이 인수한 이유가 아까 말한 그 이유잖아요. 이제는 페이스북의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큘러스 고나 오큘러스 퀘스트는 반드시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지만 이들 기기를 설정해서 사용 가능하게 이미 그렇게 만들었고요. VR 기기 시장에서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초히트 아이템이 나오죠. 오큘러스의 퀘스트 2, 이게 지금 1000만 대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고요. 지금 오큘러스의 퀘스트 2가 10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지만 그 무슨 뭐 무겁고 그 손에 잡는 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세대 VR 기기를 개발하려고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명이 캠브리아입니다. 노트북을 대체하는 차세대 업무용 기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저커버그가 꿈꾸는 세상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우리가 쓰는 노트북, 우리가 쓰는 패드, 이거를 자신의 VR 아니면 MR 기기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아예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이야 물론 폰이나 여기서 노트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익숙해져 있고 손에 익숙해져 있고 워낙에 썼으니까.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걸 떠나서 이 기기 자체도 지금 사실은 이 성능 자체가 편의성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일반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기에 편리할 정도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024년까지 총 4종의 V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게이밍 헤드셋으로 시작했던 오큘러스의 기기를 게이밍 시장에서 게이머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오큘러스를 인수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지금 메타라고 사명을 변경할 필요도 없죠. 캠브리아로 구현한 메타버스 세계를 저커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월드 비욘드다 이거.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 최초의 독립기업이었을 때 만들었던, 그리고 메타에 인수된 뒤에 만들었던 오큘러스 퀘스트, 이거랑은 다르게 렌즈가 팬케이크 렌즈라는 새로운 광학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외형도 변했는데 그동안 안구, 눈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보다 훨씬 얇게, 그리고 VR 헤드셋을 착용하고도 주변 환경을 풀컬러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컨트롤러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한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맨손으로 이용한다는 거. 이게 바로 캠브리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한 메타버스 세계 더 월드 비욘드의 중심 기기가 될 차세대 VR 혹은 MR 헤드셋,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지금 내놓기 직전이다. 그래서 결국 VR이든 AR이든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한 MR 현실, 이거를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혼합 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기, 요거를 저희 만들고 있고,
그것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의 이름이 프레젠스 플랫폼입니다. 오큘러스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페이스북, 메타의 어떤 비전과 통합시켜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매장, 요게 또 하나의 사업,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광고 기반으로 사업만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VR, MR 기기는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체험을 하고 그걸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접점을 만들어야 되지만 되죠. 이 메타의 어떤 사업 그 구도 내에서는.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을 해야죠. 페이스북의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면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기는 만져보지 않으면 그 현실감을 느껴볼 수가 없죠. 그냥 360도 돌리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하드웨어 단말기, 그리고 가상현실용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뭐 화상회의 단말, 포털, 스마트 글래스, 레이벤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레이벤 스토리즈 하드웨어를 전시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플레이어들에게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자체 가상세계들을 디자인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플랫폼 크레이타 스트리밍, 요거를 하겠다. 요 그 메타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그 사회의 어떤 구도나 설계도가 다 공개가 되었죠. 로블록스랑 경쟁을 하긴 하는데 로블록스랑 완전히 닮은 꼴로 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의 그 부분을 따와서 이 중간에서 두 개를 합친 듯한 이 가상현실 세계를 노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VR MR 기기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이든 왓츠앱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우리 기기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 기기라는 이 브릿지만 사람들이 여기를 통하게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노트북이나 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기기를 사용해서 그걸 하게 한다면 이 끝에 있는 SNS 플랫폼은 벌써 14년 동안 키워왔잖아요. 엄청 강력한 거죠. 페이스북이 2012년 4월에 인스타그램을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2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의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배가 될 동안 페이스북은 이 기간 동안 성장률이 30%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안 했다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교집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경쟁되는 부분에서 SNS 이용자를 뺏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2012년에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조금 성장이 늦은 게 인스타그램에서 만회가 되버린 거죠. 근데 자기 회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수건이었고, 2010년에 인스타그램이 생겼는데 10억 명이 되는 동안 8년이 걸렸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근데 여기서 다시 2배가 되는 데는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지금 뒷심이 엄청나게 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틱톡이 여기를 또 찔렀죠. 틱톡이 갑자기 숏폼으로 떠오르면서 더 짧은 동영상으로 자극을 시키니까 지금 이 특히 MZ세대 중에서 Z세대는 이 틱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작년 8월에 릴스 기능을 추가했죠. 그래서 지금 릴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유튜브에서도 숏폼 동영상이 인기가 있고, 릴스, 이 틱톡에 있는 숏폼, 요런 것들이 지금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 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이 29억 명이고요, 왓츠앱이 20억 명인데 인스타그램이 20억 명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지금 20억 명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넘는 플랫폼을 3개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강력한 SNS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신의 기기를 통해서 여기 SNS에 접속을 하게만 만들면 애플과 구글이 구축한 생태계의 금연을 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고 티커를 메타로 변경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뒤에 거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 이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은 메타라고 사명 변경한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질적이어서 이것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감정적으로. 왜냐면 페이스북으로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느닷없이 바꾼다고 하니까 메타버스라는 사회가 지금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막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그죠? 항상 우리가 그래왔듯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새로운 그 CEO, 이 명망을 갖춘 CEO들은 뭔가 선택에서 항상 한 발 앞서 나가고 틀리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하고 한번 응원해 주는 게 페이스북 주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메타 사명 변경한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이름이 바뀐 메타 주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업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